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 제1단계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식은 결국 뭐냐면 본질은 중국이 항복을 하고 미국이 상당히 많이 얻고서 일단 미중 전쟁을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시키지 않는 대충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한번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백모 세뇌 탈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0% 노딱인데요. 또 제 경우는 좀 이상해서 아주 광고 단가가 낮은 그런 광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 신한은행 140-012-108493 여기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악화 유예입니다. 너 이상 더 안 팰게, 더 이상 너를 더 안 팰게. 미국이 내놓은 건 그거고요. 중국이 내놓은 건 많습니다. 항복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 물건을 엄청 더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계속 늘려가서 2년 후에는 연 2천억 달러 어치를 수입을 증대키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 32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농산물 수입 증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그 정도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과연 중국이 저걸 증대시킬 수 있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즉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강타를 중지하겠다, 이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개방, 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이 이제 몇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됩니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 투자금융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미국 기업과 미국의 투자자와 중국 이제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 이때까지는 이제 중국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10중 8구 혹은 100이면 100 미국 쪽이 지죠. 근데 이것을 분쟁 해결위원회를 공정하게 설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관세 유예 및 일부 인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총 3,7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세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대개 5천 한 몇백억 달러 되니까 한 60%쯤 되는 거예요. 60%가 훨씬 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지됩니다. 그중 1,2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현행 15%를 7.5%로 인하하고 나머지 2,500억 달러는 그대로 지금 상태의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이와 별도로 계획되어 있었던 1,56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이런 거는 유예됩니다. 즉 관세 유예 1,560억 달러 추가분 그걸 유예시켜주고 기존 관세가 되던 것 중에 1,2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현행 15%를 7.5%로 낮추는 것. 그거 외에는 미국이 양보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아주 저희 세뇌 탈출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 미국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번 협정 안에 환율 조작 방지가 들어 있습니다. 즉 중국이 앞으로 환율 조작을 중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중국 외환 보유 상태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궁지에 몰린 중국이 아이고 봐주세요 하고서 뱉게 두고 나온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전국 들어가기 전에 안정화시켜서 숨고르게 한 겁니다. 무역협정 내용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색이 25%인가 되는 관세고요. 미색, 느리끼리한 색깔이 요번에 이제 7.5%로 낮춰진 부분이고요. 회색 부분이 관세가 요번에 이제 유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 휴대폰, TV, 조명, 진공청소기, 기타를 보면 이 상품군에 대해서 액수 기준 42% 정도에선 2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수 기준 18%에 대해서는 7.5%로 낮춰져 있습니다. 액수 기준 40%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독하는 겁니다. 이 표는 기계, 공구, 장치, 컴퓨터 등은 52%에 대해서는 관세가 25% 유지되고 있고요. 12%에 대해서는 액수 기준입니다. 7.5%, 36%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관세가 높은 부분, 이 하늘색 부분들이 뭐겠냐? 주로 북미 지역에서 되고 있거나 혹은 해외,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데로 빼내기가 쉬운 것들이 이렇게 이 하늘색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골병을 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셋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25%짜리, 7.5%짜리 관세 안 매기는 부분. 관세 안 매기는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밖으로 빼내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아이폰. 지금 당장 25% 매겨놓으면요. 애플 망하죠. 중국으로부터 당장 못 빼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건 관세 면제 쪽으로 그 관세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하늘색 부분은 이거 완전 목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빼내서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 좋은 거. 그런 건 완전히 이 하늘색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목재. 이건 빼내면 캐나다 가기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암석 유리. 이거는 50 플러스 30 하면 80%가 관세 먹어지잖아요. 이건 멕시코 같은 데 가기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 게임. 이거는 중국만큼 잘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 해봐야 이 아이 있는 부모만 손해보니까 아예 뭐 7.5% 먹이는 게 한 18% 되고 25%짜리는 없어요, 여기에는. 82%는 이건 오케이. 너희 그래 중국 계속 완구나 만들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이거 은근히 68%나 빼냈어요. 이거 뭐냐면 뭐 접철 이런 거 다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가구 침대, 이거 다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고 저기 캐나다에서 만들고 일부 미국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미국이 지능적으로 이 관세 패키지를 하면서 이제 상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사정이 더 나올 텐데 제가 뭐 무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리스트는 안 봤습니다. 난 이 그림만 대충 보더라도 디스인게이지먼트, 즉 세계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자리매김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떨어뜨려 나가는 것, 거리두기 하는 것, 밀어내는 것, 이 디스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슨 이런 것만 있는데 미국 금융이 이거 국내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하는 겁니다. 미국 금융, 은행사, 보험사가 현지 기업 100%를 소유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향후 이렇게 현지 기업 지분의 100%, 중국에 만든 현지 기업 지분의 100%,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합작 안 하는 거죠. 이 100% 방식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리 커들로우 국가경제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이 사람 말을 직접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거 역사적 처음으로 어떤 은행이든 어떤 투자금융사이든 어떤 보험사이든 중국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지분을 분할하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 영업비밀과 지적자산권을 약탈해왔습니다. 이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기에 최소한 금융 분야에서만큼은 영업비밀 혹은 지적권을 약탈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100% 지분 모델이 다른 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중국이 어느 정도 화급하면 금융에 대해서 미국 금융사가 자회사를 성립하고 합작법인이 아니라 100%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허락했겠냐고요.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화웨이가 어떻게 됐을까? 화웨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에 공급되는 기술과 또 부품이 제한되고 화웨이의 제품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여전히 작살냅니다. 이 사람 말들이 뭐냐?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다. 그래서 애초부터 화해는 아예 무역협상의 의제 자체가 아니었다. 이게 이 사람 말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이제 묻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물으면서 스티브 무누슨 재무장관이 화웨이는 무역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화해는 국가 안보 차원의 이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설사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화해가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어 예전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 저는 거기 단언할 자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신 말대로 무역협상 의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5G나 화해에 관련된 사정을 잘 아는데 화해는 전 세계적 안보 문제입니다.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이슈라 그래요. 스파이를 합니다. 들여다봅니다. 그런 행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협상까지 오랫동안 밀당해왔지만 여기에는 국가 안보인 화해 문제는 아예 취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화해를 면밀하게 감시할 겁니다. 화해는 지금까지 수상적인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G를 망을 깔아나가고 그 민간 기업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됐는데 이 미국 5G의 화해는 발도 못 들여놓을 겁니다. 미국 5G의 화해에는 발도 못 들여놓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요번에 1단계 무역협정이 어떤 성격인지 아는 거예요. 중국이 죽을 지경에 몰려가지고 아유 형님 저희가 다 양보할게요. 일단 더 확대만 말아주세요. 이러고서 무릎을 퍽 꿇은 거예요. 그 트럼프는 얻을 거 다 얻으려고. 그러고 나서는 3,700억 달러는 그냥 관세 유지한 상태에서 그중에 조그만 거 1,200억 달러만 15%에서 7.5%로 낮춰주고 추가 관세로 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그거를 유예시킨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미국 쪽은 한 게 없어요. 일방적 게임이었다는 얘기예요. 일방적.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의 또 하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USMCA죠. 우리가 나프타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겠죠.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 이건데 이거를 대체하는 USMCA, US 멕시코 카나다 그 프리 트레이드예요. 이게 미국 멕시코 카나다 무역 협정인데 이게 하원은 비준이 끝났고요. 상원 비준이 금주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중보다 이거는 미중은 다 합쳐봐야 5,300억 달러 뭐 이래요. 그 무역액이. 그러니까 중국 쪽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한 2,3천억 달러 돼서 둘이 수출 수입을 합치면은 1조 달러 이짝 저짝이에요. 1조 달러가 안 되겠죠. 합치면 한 9천억 달러 될 겁니다. 그런데 이 USMCA는 규모가 이거는 몇 조 달러예요. 이거보다 훨씬 커요.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국 목조르는 품목들 중엔 멕시코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아까 이 표에서 우리가 그 색깔에서 이게 대충 본 적이 있죠. 그럼 저 회색이 작은 거, 관세 면제가 작은 분야들을 한번 제가 따로 뽑아본 거예요. 회색이 작은 거. 가구 침대, 관세 없는 거가 7%밖에 안 됩니다. 금속 14%밖에 안 됩니다. 장난감 게임 관세 없는 게 18%밖에 안 됩니다. 의류직물 관세 없는 게 11%밖에 안 됩니다. 암석유리 관세 없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목재 16%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저기 목재를 대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멕시코로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목재는 캐나다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쪽으로 중국 때려놓고 한쪽으로 USMCA로 딱 묶어놓으면 결국 중국에서 디카플링 되고 그 디카플링 된 게 일부는 동남아 쪽 가고 일부는 한국 오고 일부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멕시코, 캐나다로 온다. 이 게임을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상원에서 비준이 통과 예정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주로 내용은 뭐냐면 미국 유제품의 카나다 시장 진출 이게 큽니다. 이게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카나다가 무시무시한 관세를 때려왔습니다. 요번에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우유, 미국 요구르트, 뭐 미국 버터 이런 것들이 카나다에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또 미국 펄츄리니까 닭고기도 그렇고요. 또 미국 의약품의 카나다 시장 진출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죠.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북미 자동차 부품 통합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즉 자동차에 사용되는 북미산 부품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멕시코가 준수해야 할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최소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멕시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제 줄이니까 그 미 하원으로부터 지금 드디어 이제 그 탄핵 그 의결안이 이제 상원으로 송부돼서 상원에서 이제부터 탄핵 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탄핵 심리 열리기 전에 미국 입장은 공화당 입장은 이거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USMCA. 그럼 이제 어떤 모양새가 형성이 되냐? 트럼프는 이란의 최고 권력자의 겸 중동의 패자인 솔레이마니도 죽여.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도 딜 쳐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트럼프는 USMCA 해서 북미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굳히기를 했어.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가고 있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 찍고 있거든요. 나스닥, 코스닥,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그다음에 S&P 500 이거 다 사상 최고치 찍고 있어요, 요새. 주식 지수가. 경기 말할 수 없이 호황이고. 이런데 민주당 것들은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미국인 다수로부터 민주당에 외면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 무역협정과 USMCA 이게 거의 뭐 며칠 상관으로 계속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대선 전국 들어가기 전에 단돌이 하는 거고 호흡 고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대선 캠페인은 민주당이 너무 이 자살골을 많이 쏴갖고 이게 민주당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유보수 시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분투가 될 거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지방을 돌면서 랠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자 리스트를 뽑아내고 그 참여자들을 네트워크로 엮고 이런 무시무시한 자유보수 시민 네트워크 강화 분투 캠페인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면 결국 중동 평정하고 중국 무릎 꿇리고 이제 북미를 평정을 했죠. 북미를 평정했다니까 북미를 이제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하나의 무역권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까지만 통과시키고 나면 자, 남는 과제는 뭐냐 이거예요. 남는 과제는 한반도예요. 한반도는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을 해버리면 이건 한반도 자체를 미국의 지정학적인 그 기지로 더 강화해서 가져간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치명타가 돼요. 승부처가 한반도가 된다. 남는 승부처. 자,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의 옵션이 내년 우리 총선 전까지 몇 가지나 있을 거냐. 저는 꽃놀이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이 꽃놀이패가 된 기본 원인은 1등 공신은 한국의 자유시민 저항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태극기 드시는 분들, 또 보수 우파 성향의 그런 그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투를 해서 하나의 그 생태계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가 트럼프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감히 4월 15일 전에 트럼프가 이게
저기 그 북한을 대해서 조치할 가능성 요번 눈높이잖아요. 그걸 51%로 봤는데 지금 오늘 정정합니다. 49%로 낮추겠습니다. 제가 옵션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 일어나는 변화, 이거 무시무시한 변화들이거든요. USMCA로 나프타를 강화해, 북미 지역을. 중국을 무릎 꿇렸어. 중동 순치가 작동하기 시작해. 무시무시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뭐 군사작전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새 보세요. 지금 문재인에 대한 그 부정적 이게 처음으로 50%가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그 지지율 격차가 한 4%포인트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둘 합쳐봐야 70%예요. 그럼 나머지 30% 어떤 성향이냐는 거지. 나머지 30%. 보수 성향이죠,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앞으로 잘 받아낼 수 있냐 없냐 그건 또 다른 게임이지만 지금 민심은 완전히 이반돼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론조사가 요새 하도 그냥 사회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여서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한다고요. 그럼 여론조사 회사에서는요. 때르릉 전화가다가 아예 전화기를 픽업을 안 했으면 괜찮아. 근데 그럼 돈이 안 드니까 전화기를 픽업을 해놓고 답을 안 하고 끊어버렸네. 일없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회사는요. 응답률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응답률이 예를 들어서 0.001%, 뭐 0.0001% 잃어버리면 여론조사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샘플링을 줄여간다고요. 응답했던 사람 전화번호 남기고 응답 안 한 사람 전화번호 빼고 또 걸어봐서 응답한 사람 남기고 그러면 여론조사 맨날 돌아가니까 응답한 사람으로 이게 줄어들어가요. 그러면 응답자의 그 풀에 의한 바이어스가 있다고요. 이게. 그게 지금 여론조사의 지금 큰 이제 그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 때도 그래요. 왜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이겨요, 힐러리가. 왜냐? 분통 터진 사람들은 아예 여론조사 전화 받고 일 없이 하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샘플링 빼내고 이쪽으로 모아갔다고요. 모아지잖아요, 풀이. 그럼 힐러리 이기는 걸로 나오죠. 이게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론조사 그 응답자의 풀이 바이어스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폐악질이 이제 벌써 몇 년, 2년 반 동안 쌓이면서 이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해졌을 거라고요. 무응답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빈정상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없슈.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일없슈 하고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 굉장히 충청도 사람들 일없슈 그러면 굉장히 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없슈들이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걸 해독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자유시민들이 계속 저항을 해오고 문재인이 자살골을 많이 넣어갖고 이게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문재인 정부 손볼 수 있거든요. 손본다는 게 뭐 가서 물리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문재인 정부랑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정보 슬슬 리크시키죠. 그것도 직접 리크하나? 여기 조중동 만나서 리크하나? 아니죠. 어떨 때는 NYT를 리크시키고, 어떨 때는 폭스뉴스를 리크시키고, 어떨 때는 CNBC를 리크시키고, 어떨 때는 워싱턴 포스트를 리크시키고. 있는 정보 슬슬 리크시키죠. 국내에서도 슬슬 국내 뉴스 가면 국내 거를 리크시키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저거. 그걸로 갈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아니든 간에 문재인 정부 손보기는 들어있는 거예요. 1, 2, 3안 전부 다. 이라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손보기 하면서 북한 접수 평정한다. 이게 제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이거는 이제 중국의 개입 의지가 꺾였다는 전제인데 이 방안의 리스크는 뭐냐.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잖아요. 기술로만 따지면 저는 거의 장담하다시피 15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거죠. 반면 대선 전국 전에 확실한 성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란이. 이 안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손은 보는데 북한은 압박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선 와중에 북한 도발 없을 거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 전국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변수가 커진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반면 북한 도발이 없다면 계속 목졸라가 하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에서 사단 벌어지는 거죠. 북한 내파에 의한 손쉬운 접수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는 뭐냐면 야 대선 전국에서 북한 도발한다고 트럼프가 개고생할까? 대선 전국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쐈어. 저 정도 망가졌으면요. 중국이 저 정도 망가지고 지금 USMCA 굳히고 중국 무역협정 굳히고 중동 순치 시작하고 이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쭈그러지는 상태에서 북한이 ICBM을 날렸다 그러면은 트럼프 이거 다 개구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민주당이 자살골 놓고 뭐 탄핵하고 거기다가 트럼프는 중동, 중국 그다음에 북미 여기서 혁혁한 그런 걸 하는 이 전국에서 북한이 쏘면 미국인들이 저희 개땡땡들 우리 정치 상황을 악용하려고 저짓을 해? 라고 열받는 사람들이 야 트럼프 저거 북한 가지고 까불다가 잘됐다고 박수치고 비웃는 사람보다 많으면 되는 거거든.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기세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51%에서 49%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대선 와중에 그 사람들이 많으면 가서 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선 와중에 북한 도발이 있고 도발이 있어서 패면 국민 여론이 둘로 팍 갈리는데 트럼프 지지 쪽이 6대4로 더 많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먼저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계산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대선 와중에 북한 도발 있으면 가서 패갖고 북한 평정해서 그럼 대선에 오히려 더 도움 받을 거야. 나 지지하는 사람이 나 비웃는 사람보다 6대4로 더 많을 거야. 그 다음에 북한이 그 속을 알고 대선 과정에서 도발 안 하면 그럼 지들이 그럼 결국은 당하다가 개혁개방 못하니까 결국은 지들이 내파돼서 자빠지겠네. 더더욱 좋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만이 가려면요. 당연히 남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손을 더 봐야 되죠. 그래서 1, 2, 3안이 다 가능해요, 지금. 꽃놀이패란 소리죠. 이게 꽃놀이패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중동, 중국, 북미 이런 데서 큰 덩치의 일이 있었지만 우리 현지, 한반도 현지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혹은 주말마다 태극기를 드는 분들 이런 분들처럼 아주 강고하게 자기 생태계를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략화되어 가고 있는 독립적 자유시민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쉽게 손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손을 본다라는 게 결국 총선에서 결판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총선에서 결판 낼 정도로 사람들 열받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손볼 것도 없잖아요. 그게 손보는 거죠. 총선에서 저쪽이 폭망하도록 열받게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미국이 작동할 수 있냐. 전 작동할 수단이 많다고 봐요. 정보도 많고. 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주 화요일 날 1월 21일 날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라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010-8489-8112로 문자로 참가 신청해 주십시오.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좌석이. 여기에는 이제 어저께 또 우리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어저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청와대까지 한 100여 명이 교수님들이 직접 또 행진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반향이 컸는데 그 정교모의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시고요. 또한 기독교 쪽에서도 나오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부정선거 문제, 공명선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투쟁해 오신 양선엽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 김재홍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또 나오십니다. 이제 참 탄핵 다이제스트요. 저희가 이제 초판 2만 부 찍었는데 오늘로써 2만 부 다 출고되고 주문이 밀려서 출고 못 시킨 게 한 1,000부, 한 2,000부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랬네요. 책이 많이 부족한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 책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쥐색으로 표지를 하고 아주 능력 있는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표지도 이렇게 세련되게 바꾸고 그 다음에 표지도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빳빳한 180g지 일반 서적 표지하고 또 이렇게 여기 중철 제본한 게 아니라 무선 제본, 떡 제본해서 각지게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제 12권에 10,000원 모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들이 정신이 없어서 표지 뒤에 여전히 15권에 10,000원이라고 여기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입고되면 이제 출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출고는 요번 이제 월요일부터 출고되는 거 그거는 이게 30,000권은 15권에 10,000원입니다. 여기 레어템이니까 드문 아이템이니까 인쇄실수로 그래서 많이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번 30,000권 끝나면 그 다음 번 거부터는 다 12권 됩니다. 이게 제작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15권 가면 좀 빡빡해요. 네. 제작비가 페이지 수도 늘었고요. 이 글자 배열을 이렇게 빡빡하게 안 하고 조금 스페이스를 띄우다 보니까 페이지 수도 한 10페이지 이상 늘고 또 표지도 그렇게 했고 또 제본도 달라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2권 쪽으로 할 텐데 이번 월요일 날 입고되는 30,000권에 한해서는 표지 뒤에 15권에 10,000원이라고 박힌 관계로 적자를 무릅쓰고 저희가 그 문자 그대로 15권씩 보내드립니다. 010-3330-1142로 주문해 주시면 15권 10,000원 발송비 포함으로 모시고요. www.minibook.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 링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책 가지고 오늘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같이 그 기획하고 뭐 컨설팅 해주는 친구 이제 잠깐 저 찾아왔길래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이 책 딱 보더니 야 이거 저기 예비 후보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이밀고 좀 교육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 2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 첫째 대통령 대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그거 잡으면요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잡으려면 선거구에서 이 자유시민의 정치 조기 축구의 멤버가 한 선거구당 100명이면 끝납니다. 이거. 그래서 지역구에서 지금 굉장히 지역구들 활발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지역 활동가 모집 계속 좀 신청해 주시고요. 많이 같이 움직여 주세요. 010-3330-1142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낮 12시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하기 광화문 동아일보 앞 도로인데 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12시에 얘기해서 2시 전 1시 반쯤 끝나니까 한 1시간 반 청년들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묵고 가자는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데 끈질기게 탄핵 짚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